달서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90여 명과 구청장이 함께 라떼 문화는 없애고 청렴의식은 높이고라는 주제로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17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달서구 협의회는 지난 12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7.14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을 기념해 2024 달서구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2024 달성 혁신성장 포럼이 지난 13일 열렸습니다. 제67회 보아상 시상식이 지난 6월 14일 대구 남구 보아원 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으뜸 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평리탁구장에서 제8회 으뜸 새마을금고 이사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임미연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19일부터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한 성악 앙상블 시리즈 공연 러블러블러블을 개최합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는 오는 6월 20일에서 22일 2024 특별기획 연극 보도를 기다리며 앙코르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6월 13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직원 190여 명과 구청장이 함께 라떼 문화는 없애고 청렴의식은 높이고라는 주제로 버라이어티 청렴 톡톡쇼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크쇼는 MZ 및 간부 공무원 등 세대를 아울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조직 내 갑질 문화 개선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고 청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청렴 톡톡쇼는 직원들로 구성된 음악밴드 공연과 구청장과 간부 직원, 사원이 현장 패널로 참석해 공무원에 가장 적합한 출근 시간, 회식 자리에서 수저 미리 놓기, 물 따르기는 하급자의 임무이다 등의 질문들에 대해 직원들의 생각 및 의견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구청장과 함께 토크쇼, 미니 청렴 골든벨, 청렴 샌드아트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돼 도패 취약 분야 및 경직된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해 자유롭게 소통하며 청렴 교육의 실효성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한 한 직원은 제대로 된 토크 콘서트를 들어본 것 같고 우리 구청이 이만큼 발전하고 많이 열려있는 것 같아 구청 직원으로서 자긍심이 느껴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스스럼없고 자유로운 형식의 토크쇼를 통해 세대 간 벽을 허물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다채로운 청렴 시책을 통해 활기차고 상호 존중하는 청렴 1등 도시 달서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회에는 지난 17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하고 오는 28일까지 12일간의 의사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군정질문, 상정 조례안 심사, 후반기 의장단 선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으로는 김보경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김은영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3건의 조례안, 전홍돼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회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의 2건의 조례안, 박주용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양은숙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청년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2건 등으로 제안 설명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김은현 의원의 도서관 운영, 중장기 발전 방향, 제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서도원 의장은 이번 정례에는 상반기 군정활동을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하반기에도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달서구협의회는 지난 12일 달서 아트센터에서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 기념하여
2024 달서구민과 함께하는 통일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미영 민주평통 달서구협의 회장, 이태훈 달서구청장, 김해철 달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부의원, 손창수 민주평화통일 달서구협의회 역대 회장, 북한 이탈 주민과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좌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을 기념하여 탈북민 자녀 통일장학금 전달 및 퍼포먼스를 통해 자유통일을 향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네, 제1회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북한 이탈 주민들이 많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은 대한민국에 정착을 하면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날 음악회는 2004년에 대한민국으로 탈북해 통일안보 강사로 활동 중인 탈북민 유연주 가수 공영, 가곡 콘서트 및 국악인 오정회, 트로트 가수 김수찬 미니 콘서트로 이루어져 달서구에 정착한 탈북이 주민과 함께 음악으로 하나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 달서구 협의회는 통일음악회, 청소년 통일 골든벨, 통일안보 현장 견학 등 북한 이탈 주민과 문화적 어울림을 통해 지역사회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달성군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지난 13일 2024 달성혁신성장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미래 첨단 산업의 허브, 달성이라는 주제로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달성군 주최 대구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2019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적인 행사로 지역 내 기업 발전과 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과제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사는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노보산업진흥원 손흥희 원장이 달성이 묻고 혁신이 답하다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카이스트 심현철 교수가 드론, 자율주행, 생성형 AI가 바꿀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펼쳤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달성군은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구 달성군은 풍부한 R&D 지원기관과 대구 제2국가산단 유치,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예타통과 모빌리티 모터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 등 미래산업을 선도할 우수한 환경이 조성된 지역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대내외 경제 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인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도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7회 보아상 시상식이 지난 6월 14일 대구 남구보아원 회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재단법인 보아원이 주최한 이번 시상식은 효와 경로 사상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총 26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으며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효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제67회 보아상 본상 수상자는 경북 청송군에 거주하는 배현정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효행상 15명, 열행상 2명, 선행상 8명 등 총 26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보아상 본상을 수상한 배현정 씨는 30여 년을 간호사로 근무하며 이웃 노인의 건강을 살피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고령의 시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효행을 실천하는 등 보아상의 의미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한편 보아원은 1955년 고 조용효 씨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동양의 윤리도를 고양하고 선조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창립되었습니다. 1957년 달성군 월배면 월성동에 첫 사옥을 건립하고 1958년부터 매년 모범적인 효행, 열행, 선행자를 시상하는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으뜸새마을금고는 지난 15일 평리탁구장에서 제8회 이사장배 탁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회원 친선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비산동 본점 회원과 중리동, 뉴타운 지점 회원을 비롯해 임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인들이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또 함께 함으로 해서 탁구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과 화합에 앞장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우리 국민의 행사가 아닌 대구시 행사로 큰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회원 친선 탁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우리 금고를 이용하시는 탁구 동호인들의 건강 증진과 회원 복지를 위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탁구 동호인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탁구를 좋아하고 탁구인이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국인들한테 이 탁구가 전 세계적으로 200여 개국 중에서 항상 5위권 안에 있는 생활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참 맞는 것이 탁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이렇게 귀한 행사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편 으뜸새마을금고는 주민호합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지역 탁구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우입니다. 철쭉꽃이 피고 봄이 절정이 지금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혜철 의장입니다.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월강 수변공원 도원지에 방류를 실시하여 수위가 낮아진 시점을 이용한 생태계 교란 어종의 집중 퇴치 작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강 수변공원은 2000년 4월 도원지 주변에 4만 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이 되었으며 40여 종의 향토 수종을 식재하고 다양한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주민들이 산책과 운동을 즐기기 위해 애용하는 공간입니다. 도원지에는 천년기념물인 수다를 포함하여 수백 마리의 우량이 활동하는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월강 수변공원 내 도원지에는 베스, 블루길, 붉은귀 거북 등 외래 어종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7년에 실시된 외래 어종 실태 조사를 위한 공보트에서 던진 건물에는 붕어 같은 토종 물고기는 찾아볼 수가 없고 외래 어종이 수십 마리씩 잡혔으며 외래 어종의 폭발적인 개체수 증가로 발생한 극심한 비린내 관련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등 외래 어종의 퇴치에 시급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베스, 블루길 등 외래 어종은 1998년 이후 생태계 교란 어종으로 지정이 되어 전국적으로 퇴치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달서구는 2019년 4월 야생생물관리협회 대구 경북 지부의 참여와 협조로 도원지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 행사를 시작하여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베스, 블루길, 산란기 이전에는 작년 10월에는 수중, 잠수부 5명이 포획 활동을 벌였고 주민 참여 낚시 포획을 시범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한 해 동안 블루길과 베스 322kg, 붉은기 거북 23마리를 수매하여 172만 5천 원의 보상이 이루어져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하루 이틀의 정도의 퇴치 행사로는 생태계 교란 어종 퇴치에 한계가 있으며 고유 생물종의 파괴를 예방하고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에서 도원지구 재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을 위해 도원지 저수율 20%까지 방류한 사항을 맞이하였습니다. 물 들어온 김에 노를 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상시 저수율이 80% 이상일 때보다 방류를 통해 저수지 바닥이 보이는 지금이 외래어종을 대대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잠수부들이 물속에서 포획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으로 많은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있으며 외래어종인 베스와 블루길의 산란기 이전인 5월 초에 퇴치 작업을 실시한다면 외래어종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한국농어촌공사, 달성지사,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문가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외래어종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 방생에 의한 외래어종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외래어종이 생태계에 끼치는 악영향과 퇴치 필요성에 대한 주민 참여와 홍보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합니다. 대구시는 올해도 수매 보상금 2천만 원으로 1인당 1일 한도 20kg 10만 원까지 생태계 교란종으로 각 구군을 통해 선착순 수매합니다. 관심 있는 달수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낚시대회 개최, 외래어종 식별 퇴치법 안내 캠페인 등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칠곡군은 올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2,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며 달성군도 오견지 송해공연에서는 산란기 4월부터 6월까지 매달 첫째, 셋째 월요일마다 낚시 행사를 개최하여 집중 포획에 넣습니다. 현재 도원지의 저수량이 지금처럼 낮아지는 상황이 흔치 않으므로 대대적으로 환경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어종 퇴치로 고유 어종이 번식하고 수달이 보금자리를 마련하며 원앙이 월동하는 생태도시 달서구 생태공원 조성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는 오는 19일부터 가족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성악 앙상블 시리즈 공연 러브를 개최합니다. 공연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매월 다양한 개성을 지닌 성악가들이 연인, 결혼, 아이, 부모, 사랑이라는 테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첫 번째 공연은 6월 19일 더 헤븐 앙상블이 세상에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드라마, 영화,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창의적인 무대를 선사합니다. 두 번째 공연은 7월 24일 송클레오의 공연이 펼쳐지며 마지막 공연은 8월 21일 페도라 솔리스트 앙상블이 클래식 음악 공연으로 여름밤의 정취를 더합니다.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공연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구학생문화센터는 오는 6월 20일에서 22일 2024 특별 기획으로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 앙코르 공연을 선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국립극장에서 개막한 이 연극은 대구를 비롯한 전국 순회 공연에서 전 회차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신구, 박근영과 김학철, 조다환, 이시목이 출연합니다. 에스트라 공과 블라디미르 역에는 신구, 박근영이 더욱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무대를 장악합니다. 호조 역은 폭발적인 에너지로 관객을 사로잡는 김학철이 맡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면은 1969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아일랜드 출신 극작가 사미엘 베케트의 대표작으로 두 방랑자가 실체가 없는 인물 고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내용을 담은 부조리극입니다. 이번 앙코르 공연에서 그들의 특별한 연기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6월 13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 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달서구. 2024년 부모 교육을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6월 13일부터 총 3회 올바른 부모상 정립과 행복한 양육 방법을 안내하는 2024년 부모 교육을 추진합니다. 강연은 6월 13일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서천석 교수가 영유아 부모, 보육교사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라는 주제로 7월 3일에는 야간 교육으로 19시부터 20시 30분까지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0여 명을 대상으로 손지수 안호아 우리아이 행복연구소 대표가 자기 조절력을 키워주는 훈육의 비법이라는 주제로 10월 19일에는 주말 교육으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달서구청 대강당에서 이영주 위드부모 성장연구소 소장이 양육 스트레스와 부모의 마음챙김이라는 주제로 강연합니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달서구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통합예약 부모 강연 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사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청총기획단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관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18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달서구 청총기획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이번 청총기획단 모집 규모는 20명 내외입니다. 선발된 단원들은 5개 분과를 중심으로 달서구 청년정책 5대 분야에 맞는 청년사업정책 발굴 제안, 청년사업 참여 홍보 및 타 청년단체와의 교류, 청년축제 기획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청총기획단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6월 10일부터 28일까지 달서구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한층 더 쾌적해진 도로, 달성군 클린로드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하여 6월부터 8월까지 클린로드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달성군은 여름철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1년부터 화원읍 명천로, 다사읍 대시역, 화원읍 화암로 일대에 총 3개소, 약 3km 구간의 클린로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클린로드 시스템은 도로 중앙 분리대에 설치된 살수노지를 통해 도로에 물을 분사하는 시스템으로 구는 친환경적인 수자원 활용을 위해 관내에 설치된 시스템 운영에 지하철 유출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절을 가리지 않고 활용도가 높은 클린로드 시스템은 하절기에 가동 시 노면 온도를 6에서 10도씨 정도 식혀줘 열섬 현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 도로 위 흩날리는 먼지도 씻어내 미세먼지가 20% 정도 감소하는 등 여름철 대기질 및 열 환경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동절기에는 하절기와 다르게 빙판길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며 이때는 일반적인 물이 아닌 염수를 분사하여 제설 및 결빙 방지에 활용됩니다. 이달을 시작으로 8월까지 운영될 클린로드 시스템은 주민들의 보다 시원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표온도 46도씨 또는 초미세먼지 농도 75μg/제곱미터 이상 시 자동으로 가동되게끔 설정되어 있으며 향후 폭염주의보나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시에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대구 기초지자체 최초로 달성군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달성군청 민원 전용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이면을 설치해 지난 11일부터 운영 중입니다. 위반에 따른 규정이나 제재는 없지만 국민에게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하도록 일상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연휴의 의미를 새롭게 쓰다 미래를 향한 끝없는 노력. 경화여고가 2024 도깨비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운영한 소식입니다. 경화여자고등학교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교내 110명을 대상으로 2024 도깨비 자기주도 학습 캠프를 운영했습니다. 연휴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학교에 모여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연휴는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이지만 경화여고 학생들은 연휴를 학업의 연장선으로 활용하며 미래를 위한 준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연휴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업에 대한 학생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북돋아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기 중 부족했던 부분을 교사 코칭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연휴에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새로운 학습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주고 학업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며 단순히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의 힘을 볼 수 있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2학년 김수민 학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휴 동안 캠프에 참가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 격려하며 공부하면서 우정도 쌓고 학업 역량도 키우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종명 교사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미래가 더욱 기대된다. 지금 쌓아가는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빈초 1학년 입학 100일 기념 축하잔치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하빈초등학교는 지난 7일 1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입학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을 기념하여 100일 잔치를 열었습니다. 100일 잔치는 아이가 태어난 지 100일째 되는 날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란 것을 대견하게 여기며 잔치를 벌여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빈초는 초등학생이 된 1학년 학생들이 100일 동안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를 해마다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하빈초는 한 학년이 하나급인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6남매 얼고리를 조직하여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1학년 100일 기념잔치는 6학년 학생들이 1학년 동생들에게 축하 왕관을 씌워주고 앞으로의 학교 생활을 응원하는 덕담 카드를 전해주는 활동으로 1학년과 6학년 남매들이 백설기를 나눠 먹으며 100일의 의미를 되새기고 초등학생이 됨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간을 가집니다. 100일 잔치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은 6학년 선배들이 준 덕담 카드를 받고 언니 오빠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끈끈한 6남매 사랑의 고리를 맺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6월 13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2일 구청 2층 대강당에서 2024년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퇴직자 26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번 교육은 사회공헌활동가로 참여하는 퇴직 전문 인력 120명을 대상으로 사업의 이해와 역할, 활동 사례 등을 교육해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들은 지역 아동센터, 작은 도서관 등에서
연간 330시간의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되며 소정의 참여 수당과 활동 실비를 받게 됩니다. 현재 참여자와 참여기관을 지속적으로 모집 중이며 신청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원 달서구 일자리 지원과에서 가능합니다. 성서경찰서는 신변 위협 등으로 귀가가 어려운 범죄 피해자가 임시 숙소를 이용할 때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할 수 있는 마음 펫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반려동물 때문에 임시 숙소 입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피해자가 임시 숙소 이용 시 반려동물 보호를 원하는 경우 마음 펫 임시 숙소를 제공하며 관내 애견호텔과 협력해 반려동물을 보호합니다. 이 서비스는 지역 애견호텔 업주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참여 업체에는 범죄 피해자 지원의 집 명패를 부착합니다. 한편 성서경찰서는 지난달 범죄 피해자 지원의 일환으로 관내 플로리스트와 협업해 고위험군 범죄 피해자들을 정기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심리적 지원을 진행하는 마음꽃 정기 구독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달성군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도로명주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도로명주소 애니메이션 지금 만나러 갑니다 2편을 제작했으며 이를 활용해 대구 서동초등학교에서 도로명주소 홍보 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교육은 이론교육, 애니메이션 시청, 퀴즈 순으로 진행됐으며 애니메이션 캐릭터 키링 등의 홍보 물품을 배부해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였습니다. 6월에는 화원초등학교와 옥포초등학교에서도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은 앞으로도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주소정보 홍보 애니메이션 지금 만나러 갑니다 1, 2편은 달성군 유튜브 전국 달성자락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13일부터 1박 2일간 달성 행복복지 한마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아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방문하여 오수 사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화 사업 등을 벤치마킹했습니다. 아산시는 지역 복지 사업에서 11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워크숍에서는 읍면동 지원 사업, 클린업 벤저스 등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공유되었으며 AI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지향적 협력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한편 달성 행복복지 한마당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